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현재입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뭐 비커서 할 거다 이런 기대보다는 경기 좋은 게 더 좋은 건가 봐요. 굿뉴스이지 굿뉴스가 되는 분위기인지. 그리고 오늘 시장 출발은 좀 불안했는데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이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추가 상승 여부는 고용지표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도 이제 굿뉴스는 굿뉴스고 배드뉴스는 배드뉴스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강세로 출발했지만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거기에서 이제 또 전일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가 부근에서 또 지지를 받으면서 뭐 2차 전지 반도체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연기금이 오늘 좀 매수를 했어요. 오늘 지금 한 869억 코스피 기준으로 샀는데, 아까 많이 샀을 때는 한 1200억까지 샀단 말이에요. 연기금이 좀 장을 받치면서 시장이 좀 상승으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도 아까 장 중에는 한 5천 계약 이상 들어오면서 시장이 돌아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고용지표 호조가 이제 나오면서 하락 위험이 크게 감소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경제 지표가 좋은 만큼 미국 시장도 뭐 급등, 뭐 급락 이런 것보다는 완만하게 상승 을 하면서 뭐 대선 때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직까지는 저는 한 2,550에서 2,650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로 보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 종가상으로 780포인트로 이상으로 좀 끝났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더 좋다. 역시 뭐 2차 전지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강세가 나타나면서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계속적으로 순환매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장세는 뭐 2차 전지 뭐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뭐 그렇지만은, 역시 그러나 이제 낙폭과대 주식 종목들이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아주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낙폭과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한번 눈여겨서 보고 조금씩 모아서 계속 가는 것도 연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대는 모아나가는 거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지수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이 나오려면 이쪽에서 상승이 나와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는 좀 뭐 또 조정을 약간 보인다? 그러면 2차 전지 반도체 조금씩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반도체는 뭐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부장 주식들, 오늘 뭐 테크잉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도 좀 괜찮아 보이고, 뭐 역시 소부장 주식들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제 그 실적 가지고 빠질 이슈는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실적이 나오더라도 삼성전자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일단 지지하면서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이번 주는 더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데, 포트가 좀 비어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요? 내일 화요일이고 그 다음날 수요일 또 한글날 쉰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수급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오전에는 좀 강할 가능성이 있고 오후에는 좀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그 다음날이 공휴일이지만은 그냥 조금씩은 한번 내일 오후장이라도 한번 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오후장에 또 그냥 반대로 또 강할 수도 있으니까 장중의 흐름 잘 보시고,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엔화 환율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힌트가 많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방향이 완전히 또 바뀌어가지고 또 엔화 약세 흐름으로 달러 강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다시 또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환율과 우리 시장의 연관성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원달러 환율보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오늘 2원 30전 정도 떨어졌는데 역시 엔달러 환율을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엔화가 지금 약세로 접어들면서 당분간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우려도 좀 줄어든 상태잖아요. 일본 증시도 오늘 2% 이상 상승했단 말이에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한 1.8% 정도 상승해가지고 당분간은 그렇다고 본다면 엔달러는 여기서 뭐 크게 급등하기보다는 뭐 아래로는 한 144엔 143엔 정도, 위로는 한 150엔 정도, 그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면서 그렇게 볼 것으로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긴 할 건데, 내년 초서부터 막 공격적으로 인상을 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내년 말까지 0.75에서 1%까지 2번에서 3번 정도 인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말까지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이시바 총리도 일단 금리 인상은 뭐 시기상조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시한 만큼 엔저 현상은 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 달러 강세,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있어가지고 달러 강세가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일본 시장 뭐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가지고 그냥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엔화는 당분간은 강세가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일단 그렇지만은 급격한 엔화 약세보다는 일단 박스권을 전망해 봅니다. 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350선 부근까지 갔는데 그동안에 수출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주춤했는데요. 다시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봄직한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엔달러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저는 1,300원 정도에서 일단은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러는데 9월 30일 날에 1,303원 이때 이제 저점을 기록하면서 좀 올라왔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수출주에게는 반가운 현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뭐 일시적인 지정학 리스크로 좀 반등을 했지만은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은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뭐 자동차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야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움직이지만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자동차만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달러 그러니까 원화 약세 수혜주에 한번 관심을 더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동안에 못 갔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